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증시 정말 좋은 모습이죠. 일단은 우리가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았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이의 어떤 전쟁이 이건 아니다 라는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다우지수가 1% 넘게 상승을 했고, 뭐 나스닥 2% 넘게, 그리고 S&P 500도 1% 넘게 상승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유럽 증시 자체도 완벽한 훈풍을 보여줬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 증시도 여기에 따르는 수혜를 지금 보고 있어요. 뭐 3% 넘는 코스닥 상승률을 보여주고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보면 5%가량 폭등을 해버렸어요. 반도체 정말 강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우리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할 수 있구나. 자,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기술주들이 뭐 시총이 큰 대형주들이 있겠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사실은 반도체의 어떤 절반 이상은 반도체의 시총에 이 힘을 받기 때문에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또 올라? 그렇다면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엔 또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제 2023년 뭐 그때 이제 반도체 최고의 호황이 온다, 뭐 요런 부분들이 이제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도 가격이, 자, 디램이나 낸드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가격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보통 우리가 경제학을 배울 때 공산품의 어떤 수요 공급 곡선을 배우고 농산품의 수요 공급 곡선을 배워요. 근데 공산품은 바로 증설이 가능하다고 가정을 해놓는 거예요. 자, 수요가 늘어, 그렇다면 바로 공급을 늘려, 뭐 이렇게 되고 있는 그런 건데, 농산품은 바로 수요가 늘어도 공급 자체가 늘 수가 없어. 그래서 공급이 비탄력적인 상황에서 수요에 따라서 이 가격이 천차만별로 폭등하고 막 이러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반도체가 증설을 하니, 뭐 이번에 뭐 키옥시아랑 웨스턴 디지털에서 갑자기 10%의 물량이 떨어졌는데 이게 왜 그렇게 뭐 삼성전자한테 좋은 거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물량이 이렇게 갑자기 비탄력적인 공급 곡선을 갖고 있는 이런 상품에서는 물량이 조금만 떨어지더라도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버려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삼성의 낸드 시안 공장 뭐 요런 부분들도 뭐 생산에 관한 얘기가 많았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생산을 조절하다 보니까 낸드 가격은 뭐 떨어지지 않는데, 디램 가격도 지금 조금 떨어진 상태예요, 고점 대비는. 그런데 이게 반전을 하면 정말 최고의 사이클이 올 수가 있겠다, 이렇게 지금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반도체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전기차랑 반도체랑 이런 것들이 결국은 최고의 호황기가 언제로 보느냐, 2025년 이후에요. 요때가 이제 가장 성장이 두드러진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나스닥도 지금도 오르는 걸 수도 있고 뭐 이런데, 2025년, 26년이 되면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를 넘어서는 50% 이상의 자동차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달성을 하고, 이때 자율주행차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면 실제로 여기 들어가는 반도체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자율주행이라는 기기만 하더라도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그런 센서나 칩들이 들어가 있겠어요. 그럼 이제 AR, VR, 뭐 그리고 뭐 인공지능, 뭐 굉장히 많은, 그리고 서버용, 요즘은 이제 그런 거죠. 코로나로 인해 서버용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서버용 PC 뭐 이런 거, 거기에 스마트폰은 꾸준히 들고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2022년도인데, 뭐 저는 이렇게 봐요. 2023년도 가기 전에 고점을 한번 찍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4년도 다시 한번 바닥을 팔 수도 있어요. 그런 다음에 2025년도 오면서 우리 코로나 특수가 보여줬던 그런 폭등을 24년, 25년 그때 막 보여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결국 우리는 뭐다?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상승과 하락은 큰 의미가 없다. 자, 가장 좋은 거는 업황이, 어떤 시장의 파이가 커지고, 어떻게 이 기업이 이 시장에서 얼만큼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기술력은 몇 년을 유지할 수 있고, 그래서 나는 이 회사의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회사가 좋기 때문에 장기 투자할 이유가 명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실제적으로 복리적으로 불어나는 돈이 한 3년 4년, 삼성전자만 해도 그렇잖아요. 3년 4년 갖고 계신 분들은 이게 얼마입니까? 옛날에 100만원이었던 삼성전자가 사실은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이제 깎인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게 지금 뭐 7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한 350만원 이상 간 가격이랑 똑같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만큼 분할을 잘 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막 이 삼성전자를 살 수도 있고 이런 판을 만들어줬고, 지금은 뭐 7만 전자에서 뭐 10만 전자 안 가니 뭐 이러지만 실제로 예전과의 어떤 걸 따져보면 100만 원도 안 될 때부터 투자했던 분들은 지금 이게 몇 배입니까? 이렇게 자산이 불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좋은 기업을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된다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러시아 쪽에서 이제 병력이 철수되면서 침공설이 이거 뭐야? 아니네? 이렇게 돼서 지금 전체적으로 너무 좋은 분위기예요. 지금 시장을 한번 살펴보면 LG에너지솔루션은 지금 보합권이고, 삼성전자 요런 종목도 지금 보합권까지 왔어요. 좀 상승을 할 법하다가, 자, SK하이닉스만 유일하게 지금 버텨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뭐 LG엔솔 주주 여러분들이나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이나 반드시 하이닉스는 사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영상이 있어요. 조회수가 많이 안 나왔는데 SK하이닉스는 이 업황에 대한 수혜를 그대로 직격으로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외국인들이나 지금 SK하이닉스 보면 정말 말도 안 되게 사고 있어요, 요즘. 자, 외국인들이 이렇게 담는 이유에 금액이거든요. 수량으로 보면 또 엄청난 수를 담고 있어요. 지금 100만 주가 넘는 이런 수량들을 지금 담아가고 있고, 지금 연기금이나 뭐 이런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SK하이닉스를 눈여겨보고 있다. 자, 결국은 SK하이닉스는 그냥 메모리 반도체고, 삼성전자는 여기에 뭐 파운드리에 스마트폰에 가전에 뭐 인공지능에 뭐 굉장히 많은 뭐 이미지 센서에 뭐 하만에 뭐 이런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삼성전자에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사실은 메모리 반도체 특수가 완벽하게 들어간 종목은 하이닉스다. 자, 그리고 시장이 앞으로 더욱더 성장하는 이 전기차 시장에서 바로 LG에너지솔루션,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LG에너지솔루션 없이는 이 배터리 전기차라는 이 업황이 없어져요. 파나소닉 혼자서 감당할 수도 없고요. 뭐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뭐 이런 회사들이 무슨 수로 전 세계 배터리 물량을 감당합니까? 그리고 이제 하이니켈 배터리, 뭐 CATL은 리튬 인산 철 쪽이지만 하이니켈 배터리로 가면 파나소닉하고 결국은 이제 이 LG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업체가 하나라도 없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의 파나소닉 그런 회사만큼이나 정말 좋은 회사고 그걸 넘어섰죠, 이미. 그러고 이제 CATL과는 사실 기술력적으로만 따졌을 때 1, 2년이 지났을 때 실제적으로 이 기술의 격차가 분명히 벌어질 거예요. 그러다 보면 LG에너지솔루션이 CATL의 뭐 시총을 따라잡는 건 저는 뭐 지금은 문제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뭐 전쟁에 대한 우려, 뭐 그래서 정말 시장이 어떻게 되는 건 아닐까 했지만 결국 그런 실익이 없다. 러시아는 그럴 수 없는 실익을 포기하고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됐고, 자, 이제는 정말 좋은 일들이 하나씩 나올 수 있는 단계가 왔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분명히 반영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이렇게 영상을 남겨드리게 됐는데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